이 연기된 배경에 이제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만나 안 만나 연명해동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안 만나야 되겠다. 만나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김민경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 혁신만 혁신. 김은경 혁신위는 끝났다. 네. 동아일보 시사비평 라이브 중립기어 일부 여의도 시그널 시작합니다. 자, 배종찬 소장,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이제 사실 처음 오셨는데 저희 스튜디오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좀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아일보가 제가 사랑하는 동아일보인데 정말 대결단을 내렸구나. 아, 대결단을 네네. 내렸다. 네. 투자와 구독자, 네 대결단을 내린 또 우리 동아일보 경영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 경영진께요. 네. 앞으로 우리 중립기어가 전 세계로 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까지 전 세계로. 중립기어 하니까 갑자기 그 리처드 기어가 생각나요. 같은 기어끼리 자제하겠습니다. 네. 혹시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중립기어 일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예요. 중립기어 선점당했다,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립기어 받고 한번. 근데 이게 중립이라는 게 기계적 중립이나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립이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마 매우 때릴 겁니다. 매운맛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자칫 이 유튜브가 네. 제가 이제 진작 처음에 이 기획 과정에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더라면 네. 더 제가 조언을 드렸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게 유튜브는 중간에 자칫 잘못 쓰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립기어로 하다가 구독자 좀 잘 안 들어온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한 글자만. 뭘로? 기립기어. 다 기립을 내요. 막 이렇게 한쪽 편으로 막 가야 그 되네. 마마무의 화사 아시죠? 네. 화사가 항상 콘서트 할 때 처음에 딱 그래요. 기립. 일어나! 이래요. 아. 네, 자제하겠습니다. 출연자들 다 기립시킬 수 있게. 네. 저희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목요일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전국 이제 이슈의 인물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여의도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을 알아볼 화제의 주인공은 여기 앞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이신데요. 이 두 분 참 한 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수해 복구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른바 명락회동이 또 한 번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뭐 큰 일이 없으면 만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또 연기가 되면 사실은 뭐 이제 괜히 이제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수해가 좀 피해가 심해지면서 이때 연기가 됐는데 이 연기된 배경에 이제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연기죠. 연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네. 아, 오늘 약간 컨디션 네. 좋습니다. 네. 네. 뭐 다음 주부터 저 안 부르는 거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중요한 게 가족들끼리는 또 많이들 좋아하세요. 다시 보기 하고 이럴 때 그렇죠. 가족들이 한 명씩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니 만나려면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도 있고 좀 수해도 있으니까 저는 김샜다. 이게 왜 그렇게 보냐면 두 사람은 일단 불안한 관계, 불안한 불관이 돼버렸다. 불관. 예. 어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난번에 처음 이제 이 만남이 연결돼 이른바 명락 해동이죠. 해동이죠. 근데 네네. 지금 뭐냐면 아니 만나 안 만나 연명 해동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뭐야 이게 지금 감질나게. 그래서 일종의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중도층이나 저는 뭐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무당층이나 또 이낙연 대표가 약간 연령대가 높은 중도층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 있죠. 네. 여성 유권자층에 대한 소구 능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또 진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깨발랄하고 그러니까 깨발랄한 이재명 대표와 너무 엄근진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일이 저질러 버렸었어요. 뭐냐?
이낙연 전 대표가 김혜영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건 네. 뭐지?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부산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이재명을 내려와라 비판하고, 내려와라 네. 그러는데 또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권이 가 있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만 하면 되는데 또 훈수를 뒀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뭔가 좀 찜찜하면서도 결합되기 힘든 관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찜찜한 관계. 항상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하듯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네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동아일보 출신이야. 아 그렇죠. 네. 동아일보 출신인데 89년에 네. 원래는 DJ가 계속해서 땡겼어요. 그랬었죠. 네. 우리 이 기자는 정치를 해보려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갔어. 왜 안 간 줄 알아요? 89년에 우리 회장님께서 동아일보 회장님께서 낙연이 일본을 가. 근데 그때는 아 그렇죠. 특파원을 갔습니다.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이 국회의원보다 더 대단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희 후배들도 잘 알기 힘든 건데 이거 89년에 특파원 가지고 이거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제 설명을 안 하면 동아일보 기자인 줄 알아요. 또 사칭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도쿄 특파원을 선택을 했듯이 지금도 저는 웬만해서는 합해지기가 쉽지 않다. 이게 사실 이게 어제 저기 그 윤영찬 의원이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이제 김혜영 의원 그 만난 거는 뭐 계획된 게 아니었다 뭐 그러고 이제 이재명 비판하는 발언한 거는 약속 잡기 이후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는 시도도 좀 하긴 했는데 좀 어떻게 이 두 분의 이 불편한 약간 그런 뭐 속내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불편하고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11일 날 그때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해서 회동이 취소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사람이 죽은 거는 70대 분이 뭐 어떤 중랑천이었나 어디였나 걷다가 한 분 돌아가신 거 빼놓고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사태 대비를 뭐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은 다들 의문이 있었던 게 정말로 이거를 취소를 할 만한 일이야?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은 막 엄청나게 사람이 막 죽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야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안 만나야 되겠다. 만나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라는 이제 굳이 만나서 둘 다 이득 볼 게 없다라고. 근데 하도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만난 이런 모양새였던 거고 이쪽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다라는 게 양측의 정서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나도 할 수가 없었고 배신 때릴 거를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윤영찬, 한쪽에는 김영진 이렇게 배석을 해가지고 야 딴소리 하지 마 이상한 얘기들 언론 플레이 하지 마 이 정도로 그래 문서까지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합의했다. 문서까지. 예, 원래 1차 회동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문서 합의문까지 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상한 얘기 언론 플레이 뒤로 나와가지고 못 얘기했다 이런 걸 아예 사전 차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래서 사실 만났다고 하더라도 별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이 수사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다른 국면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이낙연이 아마 안 만날 겁니다. 아마. 네. 안 만날 거다. 두 사람이 좀 끈끈해질 수 있는 그게 뭐 누가 보실 때 좀 더 끈끈해졌네 할 수 있는 건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중간에서 저는 뭔가 제3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투리를 가깝게 투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나 아니면은 전직 총리 네. 정세균 또 김부겸 원로 이 약간 사람들이 좀 당이 원로인 이렇게, 분들이 당이 이렇게 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난다 하더라도 장항상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두 사람 이재명, 이낙연의 지지층들이 완전 불일치해요. 이게 대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의 사이트인 블루웨이브 당원존을 보면은 썩은 낙지, 이낙연은 썩은 낙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저희가 뒤에 준비를 해놔서 네네. 시간이 네네네.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강퇴시키자. 이게 그럼 그쵸. 그다음에 유튜브가요 시간이 훅 가.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저희 제작진도 또 CG 준비할 순서가 그래요? 있어서 그거 이제 이거 뒤집어지면 저한테 화를 냅니다. 자세히 끝나고. 네네네. 말씀드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웨이브 당원전 보면 그렇고 책임 저희 이제 총괄 PD가 예예.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보실 기회는 없겠지만 오만석 배우를 상당히 닮았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블루웨이브 당원전 게시물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을 만나지 마세요. 이게
개딸이나 양아들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합해지기는 참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하려면 두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뭔가 이제 언론들의 정세균, 김부겸 등의 네.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것입니다. 두 번째 CG 아까 말씀하신 그 블루웨이브 그 당원존에 있는 게시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보면 저런 식입니다. 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약간 팬층에서는 이낙연 만나지 마라. 저 뭐 망합니다. 보시면은 뭐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썩은 낙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낙지는 이낙연의 낙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칭을 하는 두 거죠. 사람 뭐 해동에 낙지 볶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피해만 주는 썩은 수박입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송영길 대표를 만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추미애 전 대표도 전 장관도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 지지층들 자체가 워낙 이낙연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합이 어렵다.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두 사람이 정말 찐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이터님은 아마 안 만날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만날 거다. 그리고 만날 거면 뭔가 이렇게 좀 제3자 원로가 만나기는 껴서 만나요. 예, 만나기는 그럼 만약에 만나요. 만난다. 그러면 뭐 뭔 얘기를 할까요? 두 분이 만나면. 저는 굉장히 이제 두 사람의 그 대화 속도가 완전히 온도차가 있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이제 말 속도가 빠릅니다. 에이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빨리 해요. 근데 이제 성대모사 이낙연 전 욕심이. 대표는 저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뭐 단독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가요. 그렇죠. 잠깐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러면 서로 간에 자 효과음이 아닙니다. 실제 웃음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시간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 만남은 저는 최소 2시간 이상을 해동한다고 봐요. 해동은 곧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8월 초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은 될 거고 2시간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시간까지 이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장소도 아마 우리 동아일보가 있는 광화문 인근인 달개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저녁 6시 반 정도 모여서 막걸리는 한 5병 정도 들어갈 건데 4병은 이낙연 전 대표가 마시고 1병만 이재명 대표가 마실 것이다. 아니 그 달개비가 약간 그 예전에 저기 나경원 저기 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났던 데도 달개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달개비가 거기서 음식이 약간- 괜찮아요. 네. 갑자기 음식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무튼 뭐 이런 싫어하시는 약간, 분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데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안 하지만 만날 수 없다. 만나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달개비는 음식이 괜찮은데 내 돈 안 내고 먹을 땐 괜찮습니다. 음식이 좀 슴슴합니다 거기가. 예. 아니 맛있는데 네. 이제 가성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거고 중요한 건 만나긴 만나겠죠 언젠가 뭐 어떻게 한 번에 안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만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안 만난다고 말씀드린 거는 두 사람이 능동적으로 약속을 이제 안 잡을 거예요. 두 차례나 회동을 연기가 됐고. 다시 아까 전에 제가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이낙연이 제가 보기엔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풍전등화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가 뭐 진술을 지금 재판 공판에서 번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쉽게 네. 얘기를 하면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쌍방울 이거에 대해서 나도 몰랐고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재명한테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이거를 보고를 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추진을 해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돈을 300만 달러를 대북 방문 대가로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검찰에서 제3자 뇌물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돈을 보낸 게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게 보낸 거다. 왜냐면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관계를 이재명이 풀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가장 결정적인 고리는 이재명이 이거를 알았다라는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에서. 근데 이거가 이제 뚫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달 말에 지금 빠르면은 지금 소환할 수 있다, 뭐 소환을 이런 할 수 보도가 있다라는 나왔죠. 거잖아요. 만날 시간적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안 지금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선거법 등등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맨날 재판을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대표직 수행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지금 메시지나 이런 것도 좀 톤 다운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쌍방울 것까지 이제 수사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소환 조사 되면은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이낙연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러나라고 다시 지금 최근에 뭐 민주당의 최대 개파인 더 좋은 미래 이런 데에서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체제로 가자 그냥 총선을. 이게 이제 암묵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그 비명에서 가장 큰 개파가 인정을 하다 보니까 뭐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도 이제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못 간다라는 부류가 한 대여섯 명에서 10명 정도 있는데 안 먹히는데 이제 이 쌍방울권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이제 대표 체제가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이낙연은 이재명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림이 네, 이상해지죠. 왜냐면 이상해지는 뭐 출석하고 거예요.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이재명을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낙연 게이트인데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양도. 그리고 본인도 세게 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만날 거다. 만나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네. 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혁신이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랑도 사실은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18일에 1호 혁신안으로 제시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가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조건부로 이제 채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향후에 조사받고 뭐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좀 뭐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조건부로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절충한 것 같은 민주당이, 느낌이 저는 들죠. 이거를 딱 보면서 아니 민주당이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안 한 적이 있나? 다 조작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다 이거는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모든 수사에 대해서 다 그렇게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 뭐 노웅래 의원부터 해가지고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 그 이소영 대변인을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당한 요거를 이제 굉장히 좁게 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 과반이 뭐 민주당이 과반이 예를 들면 150명인데 이거를 한 명을 구속시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149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그 수위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 정당한 이 법 집행이라는 거에 눈높이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무기명 투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에서 이렇게 우리는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혁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를 하더라도 야 내가 보기엔 이거는 불공정해, 정당하지 않아라고 개개인의 의원들이 판단해가지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당장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조만간 뭐 출석할 수 있는데. 출석하고 8월이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기국회 때 영장을 칠 것 같아요, 검찰이. 예, 8월 달에는 안 그렇겠죠. 치고 9월쯤에 영장 쳤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가 지금 불공정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가 많이 남아서 제가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배종찬 소장님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가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YTN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방송 나가서. 뭐냐면은 차라리 원포인트 개헌을 이거를 해라. 불체포 특권을. 그 김진표 의장님도 그쵸, 그 얘기를 하셨죠. 제가 네.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 그래요? 김진표 의장님 국회 보고 움직이는 하셨는데 남자다?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원래 소신이니까. 이름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 예. 아. 진표형. 예. 아니, 근데 진짜로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의 그 시행령 정치, 법을 우회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원포인트 개헌은 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받기도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헌도 너무 안 했으니까 그냥 원포인트 개헌 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좀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는 네. 데인데 이 안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굉장히 그렇죠. 논란이 네. 많은 안 그리고 혁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혁신위를 만들어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이제 이제 쇄신 안으로 정한 그렇죠. 것은 내놨는데 이제 내년 총선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당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혁신 이미지를 강화해서 좀 중도층을 확대하겠다. 확장성을 이제 염두에 둔 거죠. 네. 근데 이게 작동하기가 쉽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니까 위기감, 네. 또 방어 수단, 방어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다 동의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단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정당한 영장일 때의 경우면, 그러니까
혁신위원을 하던 서복경 위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추인될 거다. 이거 통과될 거다. 당론 채택되는 안 됐잖아요. 이거 불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상했던 것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 이 폐지 가지고는 별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못 볼 거다. 근데 저는 두 번째 이 꼼수 탈당 부분은 통과된다. 거의 만장일치 통과될 거예요.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탈당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렇죠. 예. 탈당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탈당하면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생긴 거죠. 그렇죠. 골치 아프고 이제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죠. 나간 네.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이 징계 수위에 따라서는 복당을 못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꼼수 탈당 방지안은 저는 바로 통과된다. 이거 바로 거의 통과된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원래는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왜 연기됐을까요? 저도 방금 들어서 잘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만남도 연기되고 이게 연기된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의원들이 모여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수혜 대응에 우선적인 역점을 둬야 된다. 이쪽이겠죠. 근데 네, 꼼수 그렇게 탈당은 방지하는 이게 거의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으세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왜 없는 게 이미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뭐 저기 김홍걸 의원도 들어가고 저기 누구냐 민영배 의원도 들어가고. 근데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못 들어갔어요. 윤관석 그렇죠. 이성만은 김남국 의원도 있어요. 윤관석 이성만은 이미 공천받기 글렀어요 거기는 지금. 이거 어떻게 공천을 줍니까? 여의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남자. 본인들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야 공천을 받고 싶겠지만은 그분이 상식적으로 줄 수가 있나요 지금? 김준일 대표를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예. 피의자 신분이니까 아무래도 뭐 좀. 예. 다른 분들이면 몰라.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이제 앞으로 추후 용의선상에 오를 20명은 몰라도 그거는 뭐 이제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막 육성으로 생생하게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민주당이 미치지 않고서야 두 명은 어떻게 다시 복당시켜서 그걸 줍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김남국도 사실은 이제 버린 카드예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몇몇의 이제 저기 뭐죠 철험에 이 정도만 지금 김남국 받았다가 큰일 난다. 이게 기류가 있어서 저는 뭐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꼼수 탈당을 막는 것도 뭐 보이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게 사실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향이 뭐 크게 없을 것이다. 예.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의 평가를 약간 좀 짧게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혁신만 생각해라. 혁신만 생각해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아닌 거 다른 걸 생각하면 이게 자꾸만 뭔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 스스로 1번 난 총선 출마 안 한다. 민주당 혁신만. 혁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마라. 뭐 이낙연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흐트러져요. 오로지 혁신. 그리고 세 번째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모든 걸 걸어라.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혁신위원들 그럼 여기 서복경도 있고 또 이해식 국회의원 출신도 이해식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밀어붙이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담판을 해서 이거 안 해주면 나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중립기업 출연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급발진을 냈네. 좋죠. 네. 저희는 나와주시면 뭐 언제든 환영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는 이런 쪽으로 가야 혁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 뭐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끝났다. 네, 끝났다고 보는 게 제가 그 언론 인터뷰를 아마 2번인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최근에 경향신문에 한 번 하고 연합뉴스랑 한 번 하고 오늘도 이제 또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언론이 앞뒤를 다 잘라서 거두절미해가지고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런 거죠. 앞뒤를 다 잘라 먹어도 오해가 안 생기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고요. 일부러 그러면 오해가 생기게 말해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낙연 개파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은 저격을 했잖아요. 네. 이거를 반발을 안 해서 안 할까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혁신이가 이쪽으로부터 저쪽으로부터 다치면은 야 모두 가기를 해야죠.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의지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낙연 대표도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뒤를 잘라먹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면은 이미 이제 모두가 불신하는 혁신이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충 다 의원들이 뭉개려고 하는 이 기류를 못 읽었을까요? 그러면은 초반에 더 들이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주류와 뭐 이를테면 이 사람들은 다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이미 들이받을 시기도 늦었고, 그러니까 이미 불신은 다 생겼고, 그러니까 이미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거를 수습하기도 조금 돌파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혁신이는 어차피 이거 8월까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8월에 이미 줄줄이 지금 이준석이래 저기 이재명 대표. 대표 소환되고 이제 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실기를 했고 뭐 거의 끝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력을 많이 잃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혁신이 활동은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2호 혁신안 나오는 거 다음 주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 이제 그 안타까운 수해 관련된 정치권 관련 소식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그 사과를 하셨죠. 사과를 하셨는데 약간 이제 본인의 그 골프 이런 거 가지고 사과를 하셨고 오늘 이제 뭐 윤리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이제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뭐 어떤 결정을 좀 저는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그 기자들에 대한 대응 태도 영상으로 막 다 나왔잖아요. 예,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이른바 당당홍이죠. 홍카콜라고 또 홍준표 시장이 여권 내에서 아니 날 왜 저기 상임위원을 해촉을 해?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각을 세울 때도 홍준표 시장 쪽을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15일 날 골프를 쳤는데 그것도 비 때문에 1시간 정도밖에 라운딩을 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수혜를 챙기기 위해서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질문을 해? 막 화를 내고 정말 버럭홍이 됐는데 네. 이러면 이제 여론이 흔들리는 거죠. 그동안 그래도 경남지사를 했던 인물을 대구시장으로 밀어줬다는 것은 정말 대구의 아들, 노덕 거듭난 홍준표 시장의 이 지지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TK 지지율 좀 흔들려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견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다. 본인도 안 거야. 우리 동아일보 딱 일면 보면서 그랬죠. 안 좋네 이러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꾸 또 김기현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은 어르렁 거죠.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홍 시장이 왜 이렇게 김기현 대표랑 대립하고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정계 입문할 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많이 도와줬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니 네. 기현이를 내가 도와줬는데 이리 상임위원을 해촉을 하나 이게 이제 뿔이 난 거야. 그러다 최근에 이제 경찰이 무슨 또 성소수자 시위하는데 이게 또 서로 대립을 충돌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요즘 잔뜩 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 관련 이건 여론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렇죠. 사과를 했고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동아일보 일면을 봤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당도 이걸 좀 심각한 문제로 중징계나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가느냐. 그러면 이게 불똥이 튀어요. 대구 여론이. 그래서 저는 당도 그냥 주의 조치 정도 좀 심했다 주의 정도. 정도로 하고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더 불씨를 만들면 더 키우면은 당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대구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게 예천 이게 뭐 저기 경기도도 저기 오송도 오송이지만 예천에 사실은 경북이 피해가 예천이니까.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TK라 해서 이제 정서가 어쩌고 보면 공유되는 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건드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아니 대구에서도 한 명 죽었어요. 일단 사망자가 네, 있었어요.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맞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자기가 약간 뭐 그렇게 실수를 한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그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인용을 했고 방송에서 MBN 방송에서 인용을 했는데 3.1절 골프 이해찬 총리 그때 사퇴하라고 하면서 예, 고의든 과실이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적 책임이고 정치인의 도리다라고 하면서 2006년에 그걸 본인이 말씀하신 본인이 거예요? 이해찬한테 사퇴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제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요. 맞는 얘기를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해. 그 1,014명의 대구시 직원들은 비상경계에 2급 발령돼서 나와 있는데 본인이 지시 안 했는데 안 했겠죠. 1,000명 넘게 나와 있었던 1,014명 나왔는데 이제 관계 기간까지
그걸 왜 나왔네요, 그분들은. 대응하려고 나오신 거죠. 대응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는 행안부 쪽에서 가급적 나와라고 하니까 이제 눈치 보고 나온 분도 있을 테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나온 그렇죠. 분도 있을 테고. 네네. 근데 그럼 본인은 골프 치고 있다? 난 무책임한 정치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정치 대선은 끝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대선 주자로서 약간 예,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한테 뭐 무책임함이 윤석열 대통령 삐까삐까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책임함에 둘이서 거의 뭐 다투고 있다. 뭐 이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해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제 발언들이 뭐 논란도 되고 있고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저희 화요일 날 이제 국무회의 할 때 그 이제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이제 저기 해서 수해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비판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부가 막 해명을 하기도 했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화가 많이 나 있냐면은 이 정부가 이 수해를 대하는 이 태도에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 제가 아는 분들이나 모르는 분들도 엄청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나오면은 방송에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로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저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왜냐면은 대신 화를 내주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네, 그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사람들이. 자, 뭐 이권 카르텔 좋아요.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국정 드라이브 하는 건데 그거를 TPO가 있는 거예요. 때, 시간,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권 카르텔이 왜 나오나요? 지금 국민들이 다 슬픔에 잠겨 있고 화가 나 있는데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본인들 책임을 져야죠. 항상 남 탓만 합니다. 밑에 사람들 지금 이태원 참사 작년 8월 수해 이번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한 명 있나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아직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순덕 대기자 칼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뭐 가끔 잘 읽는데 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 그래가지고 박희영 빨리 해임시켜라 이거. 오늘 이런 칼럼을 김순덕 대기자가 동아일보에 썼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은 알거든요.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 김순덕 대기자 같은 분이 이런 걸 썼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얼마나 이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사과를 안 하나요? 어쨌든 40명 이상 죽었으면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더 먹 스탑스 히어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왜 사과를 안 하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TPO도 따지지 않고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언제 보조금 걷어가지고 지금 당장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데 언제 지금 그거 걷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르면 목적에만 쓸 수 있어요. 국회 의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1조 원의 재난기금 있어요. 그거 땡그다 쓰면 돼요. 뭔가 맨날 적을 만들어요. 가상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다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항상 뒤에서 뒷짐지고 얘네들이 왜 너 현장에 왜 안 나가?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도 안 지고 이러니까 밑에서 공무원들이 흥덕구청 지금 충북도 등등 해가지고 다 경찰부터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기류가 있어요. 나만 억울하게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복지부동합니다. 공무원들의 외환융지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착해. 근데 침착해.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화병이 왔어요. 화병이 왔어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지금. 그렇죠. 제가 이제 저 화병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배종찬 소장의 아재 개그밖에 없다. 이거 소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대통령 발언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그냥 근데 좀 이제 수사가 좀 엮이면서 좀 오해를 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마 수혜 쪽에 방점을 찍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표현인 거죠. 표현. 왜냐하면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연결시킬 부분이 뭔가 떠오르지가 않고 잘 연결되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자주 쓰게 되는 이제 유행어가 된 겁니다. 윤유행어로 이제 이권 카르텔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권 카르텔 했는데 뒤에 연결이 안 되는데 이미 말을 시작해 버렸어. 이럴 때 우리가 이른바 감당할 수 없네. 이른바 이때 나오는 게 난감하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난감한 그래서 상황이 이제 됐다. 이때 좋은 방법은 미국의 2001년부터 집권을 냈던 미국의 아들 부시가 네. 말만 하면 실수야. 말만 하면.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인 칼 로브가 말을 줄여라.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수식어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위기를 탈출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말을 반쯤 잘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잘라버리고 이건 말 안 해. 수혜 자원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뒷부분에 이거 길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이 길게 얘기를 하실 때 엄청 약간 이렇게 격앙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목소리로 그렇죠. 하셔가지고 조금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혀야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누가 좀 코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코치 필요 우리 중립기업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가라앉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부분 잘라버리고 핵심 단어만 좀 누가 듣더라도 보편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혜 지원하는데 이제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만전을 기해라 뭐 이 그렇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제가 짧게 한 예로 네, YS 김영삼 전 대통령은 네. 주어 서술 다 빼요. 네. 그냥 확실해 끝났어.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해 살 일이 없어요. 오해 살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발음이 잘 안 돼서 강원도에 가서는 고생을 했죠. 관광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짧게 하면 돼요. 짧게 하면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듣던 약간 개그들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처음 모시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즐겁고 다음에도 꼭 한번 나와서 즐거운 얘기들 한번 다음이 한참 뒤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예.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이제 딱 돼가지고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하여튼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원래 다 해요 그냥 눈치 안 보고 이 방송 저 방송 뭐 짜릿하면 잘라라 뭐 이런 거니까 뭐 다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아니고 컨셉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저희는 좋아해 주시면은 계속 부르시고 아니면 야 잘라 이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래도 어쨌든 만약 불러주시면은 계속 할 얘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 했잖아요. 저는 이야기. 네. 오늘 뭐 거의 개인기고 오늘 대방출해 주셔서 저는 너무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죠. 본격적인 건 아직 안 나. 이명박 전 대통령 되시나요? 다 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좀 더 랩타임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